자, 법령편 기출문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은 경찰법, 그죠? 이제 국자법이 되겠죠. 그 다음 경찰위원회 규정에서 같이 나와 있는 법령입니다. 자, 먼저 1번 하기 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체크만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은 문제 푸는 위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그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론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도지사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7명은 시도의회가 2명 추천을 하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또 시도교육감이 1명,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2명, 그리고 시도의사가 1명입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원 추천위원회가 2명, 나머지는 1명에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상임위원은 2명, 비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은 위원장 1명, 그리고 상임위원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고 시도의사가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상임 그리고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만 골라라. 뭐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1번에 이연법입니다. 자, 이원 중에서 2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계없고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이원 중에서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니얼이 풀렸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뭐예요? 시도의사가 임명하지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고 위원 중에서 시도의사가 임명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또 화면을 볼까요? 국가경찰위원회와 또 관련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도 7명으로 구성이 되고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6명이 있습니다. 이 비상임위원 6명 중에서 위원장이 1명 뭐 된다? 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에서 1명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호선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은 나머지 위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우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사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자, 국가경찰위원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장관이 동의하는 겁니까? 장관이 제청하는 겁니까? 장관이 제청한다 하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원 자격 요건이죠. 경찰, 검찰, 법관, 군인직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혼으로 선임될 수 없다.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는 4개 직업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법관 대신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3번도 틀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화면에 보면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그죠? 이 4가지가 뭐예요? 이원 자격, 결격 사유, 그리고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요. 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위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이형에 규정된 사항 위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최근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3번 문제도 우리가 예상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에 경찰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4번이 틀렸습니다. 경찰청장은 끝에 중간에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죠? 예,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원칙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도 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틀렸죠. 국가수사본부장은요, 경찰청장과 똑같아요.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도 경찰청장과 똑같아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가 뭐예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결이 되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뭐예요?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어떻게 한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도요. 결격 사유가 되겠죠. 경찰청 외부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직을 이탈한 날로부터지 다음 날로부터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하면 안 되죠. 화면 한번 볼까요? 4호를 보세요. 국가경찰 사무 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요구입니다. 자, 제 요구는요. 경찰청장이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의 요구는 화면을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제가입니까? 제가 출가가 되겠죠. 그죠? 제가 출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갈론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합하면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자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총 7명이다. 그리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그리고 나머지 5명 위원은 비상임 위원이 됩니다. 방금 다 살펴봤죠. 그리고 다음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임명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숫자를 다 합하면 1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틀렸죠? 4개 직업만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든 똑같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또 4개 직업만 들어가야 돼요. 법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이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방금 문제를 또 풀어봤잖아요. 3번은 맞죠. 제가 줄까?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의를 요구하면 며칠 이내 회의를 소집해서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재의결은 7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자,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의결할 수 있다고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5번 문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예, 1번이 되겠죠.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55조, 57조를 준용한다가 아니고 60조, 65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도 우리가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합니까? 2회 소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면 위원 2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형에 규정된 사항 위에 위원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위원장이 정한다 하는 거 앞에서도 관련 질문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청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예, 4번 한번 볼까요? 자,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는 비상임 위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상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건 뭐예요?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상임위원 자격 요건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1호, 2호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비상임위원 자격 요건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3호에 상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뭐예요? 상임위원 자격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OX 바르게 된 것은 이 말이에요. OX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혼이 될 수 있다. 5년이잖아요.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5년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에서 7명 이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 비상임이 다 있지만 나머지 국회라든가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다 비상임위원밖에 없어요. 상임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 끝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아닙니다. 다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리고 뒷것 보시면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재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입니까?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과반수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은 신분보장입니다. 위원은 벌금 이상 형벌, 장기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관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벌금 이상이 아니고 금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금고 이상 형벌,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면직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뭐예요? 면직되지 않는다.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연, 니연, 디귿, 니을 모두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OX 바르게 된 것은 말이에요. 자, 니연 볼까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이하 비상임위원입니까? 상임위원가 그리고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게 자리가 다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질문이니까요. OX, OO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보면은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기억니언이 정답이고요. 디귿 한번 보세요. 경찰 공무원은 권리, 범위 학대를 위해 징계 처분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소청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거친 후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열도 잘 보셔야 돼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는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 징계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자, 갈로 해보세요.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할로 해보세요. 이런 경우만 원징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 원징계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원징계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결정할 때 원징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리얼이 틀렸고 기역, 미역 두 개가 맞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니까 목이 안 터요. 그래서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 12번 한번 봅니다. 12번. 자, 인사혁신처 소속 소송심사위원회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귿 보시면은 소송사건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제적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르되 아니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 출석한 위원 중에서 뭐예요? 과반수 찬성이 되는 거죠.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르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요.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청심사는 뭐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문제만 뭐 더 해볼까요? 14번 문제도 뭐 좋은 문제 같아요. 14번 문제. 자, 소청심사위원회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봅니다. 기억은 뭐가 틀렸어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다 틀렸죠. 자, 갈로 해보세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면 돼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만 인사혁신처가 관련되어 있죠. 국회는 국회에 있잖아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소청심사위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만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왜 틀렸을까요? 방금 풀어봤죠. 자격정지 이상 형벌이 아니고 금고 이상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경찰 공무원 의무와 근거 법령이다. 옳지 않는 것은 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자, 먼저 화면을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자,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일반 의무는 선서 성실 의무고요. 신문상 의무는 정청지회 비품, 직무상 의무는 종친복지법, 경찰 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는 거지, 재, 복지, 그죠? 그리고 신무상 의무는 정치간섭, 금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여기 말고도 공직자윤리법에도 경찰 공무원 의무가 있고요. 경찰 공무규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또 관련 법령에 가서 다 정리가 될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 그 15번에 밑에 보충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에 옳지 않는 것은 3번이에요. 왜 3번에 틀렸습니까? 경찰 공무원 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의무, 민사분쟁의 부당개입 금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 유지는 뭐예요? 정청집 외 비품. 이거는 국가공무법상에 있는 신분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문법상 경찰 공무원 의무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종친복지법 그리고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찾으시면 돼요. 자, 가번 있죠? 마번 있죠? 아번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니까 1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 자,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1번, 2번은 공직자윤리법, 2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번도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 배웠잖아요. 4번을 보세요. 이거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까지는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급여, 재할급여, 간병급여, 부족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밖의 급여가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급여, 재할급여, 간병급여, 부족급여는 3년이고 그 밖의 급여가 5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성질시험에서 나왔던 그 18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죠.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 빼야 됩니다. 자, 1번의 끝에 보세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이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서 경찰공무원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의무를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다 찾으시면 돼요. 왜 국가공무원법은 선서, 법령, 그리고 집단, 그리고 복종,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청령. 그래서 몇 개입니까? 6개가,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응? 6개죠? 그죠? 6개가 국가공무법이고, 그리고 다 하고, 아니네요. 다가 아니네요. 정치, 예. 다시. 국가공무법은 가나, 다라, 바, 사자 해서 7개가 정답이고, 나머지 2개 있죠. 마하고 안, 경찰공무법상 의무가 되겠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법상 의무와 경찰공무법상 의무 개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말이에요. 자, 국가만 찾아볼게요. 기업 국가죠. 리얼 국가죠. 직업 국가죠. 리얼은 경찰공무법이고 비업은 국가죠. 비업은 국가죠. 품위유지 국가죠.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이죠. 청령 국가죠. 지휘권 남용은 경찰공무법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몇 개입니까? 7개가 되겠고, 그죠? 경찰은 2개죠. 2개. 리얼하고 치어시고, 이형 한 개는 공직자윤리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3번도 우리가 한번 풀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자,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러할 의무는 없다. 퇴직하더라도 비밀 엄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24번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왜 틀렸습니까?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죠. 성실의 의무는 끝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아닙니다. 국가공무법 56조인가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2번. 비밀응수 의무와 청림의 의무, 친절, 공적 의무는 신무사 의무입니까? 신무사 의무는 정청집의 비품이잖아요. 그런데 친절, 공정의 의무는 뭡니까? 종친복지법, 직무상 의무에 속하죠.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한다. 그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됩니까? 아니죠. 체포를 하고 나서 하는 거지. 체포를 한 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설의 4번을 한번 보세요.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건 맞아요.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미리 보고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1번. 다 직무상 의무인가요? 친절, 공정, 법령, 준수, 종교, 중립, 비밀, 응수, 복종의 의무. 다 직무상입니까? 비밀, 응수 의무는 뭐예요? 신분상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걸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2번은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공무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이견을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는 왜 틀렸습니까? 자, 이 2번 질문은요, 왜 틀렸냐면은, 여기에 있는 2번 질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한 이 조문은요, 국가공무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법 6조의 6조 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 있죠. 해설에 보면 경찰법 24조, 이건 옛날 거고요. 지금은 경찰법 24조가 아니고 경찰법 6조 2항이 되는 거예요. 6조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 맞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맞죠?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아요. 아니할 수 있다가 맞아요. 아니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 답입니다. 자, 29번에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 구속, 선서, 구속, 겸직은 소속 기관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속 상관 허가 없이가 아니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1번 왜 틀렸습니까? 외국 정부로부터 정리를 받을 경우는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허가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허가 받아요. 그리고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3번. 소속기관장 허가 정당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거는 소속기관장이 아니고 소속상관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선서, 구속, 겸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간접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정령 상황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볼까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위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맞는 거예요. 자, 38번 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비밀 응수 의무를 위반, 징계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처벌 대상이 돼요. 재직 중에 비밀 누설하게 되면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퇴직 후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없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비밀 누설죄가 되겠죠. 그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1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한번 볼까요? 자, 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 정려거나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정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맞죠?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정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4번 한번 볼까요? 자, 직권 휴직과 직권 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사유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권 휴직은 두 문자가 뭐죠? 노동직, 소직, 장소가 되겠고, 직권 면직은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중간에 자격증이 나와 있죠. 이거는 폐직자 할 때 직권 면직 사유고요. 니어는 제일 끝에 소직, 디귿 제일 중간에 장기 요양. 요거는 뭡니까? 노동직, 소직, 장소 할 때 해당되는 직권 휴직 사유고요. 니얼은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직권 면직, 제일 끝에 폐직하는 말 나와 있죠. 요거는 직권 면직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얼은 직권 면직이고 니언과 디귿이 직권 휴직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한번 볼까요? 자, 45번에 보시면은 직권면직 화면 한번 보세요. 직권면직은 방금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 도덕적 결함, 능력, 폐지, 직무, 자격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 도, 능력이 없는 폐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도덕적 결함, 능력, 이 세 가지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고 폐직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에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거 폐직자를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1번. 폐직자에서 직자가 나와 있죠. 근데 2번 중간에 성실이 있죠. 3번 끝에 능력이 있죠. 4번 끝에 도덕적 결함이 있죠. 다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5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것끼리 묶은 것은. 자, 기억 중간에 보세요. 폐직하는 말 있죠? 동의가 필요 없어요. 리어는 중간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자 나와 있죠? 폐직자 할 때 직자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D가 중간에 능력, 리얼 중간에 성실, 미음 끝에 도덕적 결함, 성도 능력이죠. 요거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자격증 폐직자 할 때 찾지 아닙니까? 요거는 동의가 필요 없죠. 디귿, 리얼, 미음 이 세 가지는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 복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휴직 기간 중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가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예요? 뭐가 틀렸어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고 30일 이내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부분을 30일,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30일은 놔두시고 뒤에 나오는 30일은 지체 없이라고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출판사를 바꿔서 또 새로 출판하다 보니까 또 사사로이 또 오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무료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수업 시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직권휴직하는 거 있죠? 자, 직권휴직은 보세요. 직권휴직은 노동직, 소집, 장소 두 문자. 노동직, 소집, 장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휴직기간 어떻게 됩니까? 장기 요양은 1년, 연장 1년, 질병은 3년, 의학적 소견을 고려시 2년이 됩니다. 그 다음 소집하고 직무이탈은 복무 끝나는 날까지, 소재는 3개월 이내, 노동조합은 전임기간까지 휴직기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원휴직도 두 문자가 있죠. 연수는 국외 학습을 위해 임신한 배우자를 임시로 돌보았다. 연수는 휴직기간이 2년이고 국외 유학은 3+2년이고 임신은 자녀 한 명마다 3년이고 배우자와 같이 공부하러 가는 건 3+2년이고 임시로 채용되는 건 채용기간까지 민간기업은 3년입니다. 그 다음 돌보는 건 1년이고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학습은 1년이에요. 또 휴직기간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4번에 보시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자, 끝에 뭐가 나와 있어? 연수한다 했죠. 연수는 몇 년이에요? 휴직기간이 2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직기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은 가합을 한번 볼까요? 가합을 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재가 나와 있죠. 이거는 3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갈로 속에 민간 기업이나 그 밖에 기간에 채용되면 몇 년입니까? 예, 민간 기간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외 유학을 하면 3+2년이지 2+2년이 아니에요. 라버는 맞아요. 마버는 배우자와 같이 공부하러 가는 것도 3+2년입니다. 요거는 3+3년이 아닌 거예요. 2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밥은 학습이니까 1년이 맞아요. 틀린 것은 가나, 다마, 4개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연수지요. 연수는 2년입니다. 연수하게 되면 공무원 의사에 불과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화면 보세요. 의원휴직은 명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단, 임신 출산이죠. 임신 출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하여야 한다. 요거는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맞기 때문에 57번, 2번은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자, 60번 문제 봅니다. 자, 직권 휴직 사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직권 휴직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노동직 소집 장소를 찾으면 되겠죠? 자, 가번은 뭐예요? 직위 해제입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나번은 뭡니까? 의원 휴직입니다. 다번에 소집이 나와 있네요. 이게 직권 휴직이고,
라번은 직위해제, 마번도 직위해제, 바번은 장기여행이 있으니까 직권휴직이에요. 그리고 연수는 의연휴직이고 간호 의연휴직이고 그죠? 그리고 노동조합은 직권휴직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연수 가는 거는 의연휴직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휴직은 다, 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개고요. 직위해제는 가, 라, 마가 되겠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의연휴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묻든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직위해제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직위해제는 무징형 적금이에요. 여기서 이런 주의할 거는 뭐라고 했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죠. 다시 말해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중인자입니다. 여기 경징계가 들어가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포함이 아니고 제외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공급 감액인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무적 80, 70이에요. 나머지는 다 50, 50, 50. 그런데 예외가 있죠.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직위를 구입하지 못하고 계속 놀면은 70원, 40원, 50원, 30으로 공급 30%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끝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61번에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3개월이 지나더라도 직위를 구입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난 후 기간 중에 봉급은 몇 퍼센트? 50% 하는 건 없어요. 예외는 50%가 없어요.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요거만 뭐예요? 70%가 40%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입니다. 그래서 4번에 요거는 50이 아니고 4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직위 해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기 요양은 직권 휴직 사유지 직위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국가공무원법 73조 3 1항에 따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소멸되면 무조건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3번. 직위 해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중징계만 해당되지 감봉은 해당이 안 돼요. 중징계,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 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봉, 변책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64번 직위 해제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자, 2번에 보시면은 3호, 4호, 6호. 요게 3호, 4호, 6호죠. 3호, 4호, 6호. 요거는 뭐예요? 50% 지급하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더라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 지급한다. 그래서 40%가 아니고 30%가 되는 거예요. 자, 68번 보겠습니다. 고청심사위원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고청심사도 우리가 이거 기억나지요? 자, 화면에 있는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고청심사위원회. 자, 6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경찰공무원은 보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가 경감 이상입니까? 경정 이상입니다. 제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경정 이상. 그 다음에 재심 청구는 중앙보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재심 청구. 그 다음에 경정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은 또 왜 틀렸을까요? 경찰공무보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간 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 3분의 1입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2분의 1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찰공무원보충심사위원회 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의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에서 7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하면 볼까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그 4번이 정답이다. 말할 수 있죠. 자, 70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한번 보세요. 국가공무법에 따라 중앙인사 간장 기관장은 임용권자와 임용재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겠죠.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71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경찰공무보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법 31조 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악으로 하는 기관 중에 맞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경감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에 나와야 되겠죠. 경감 이상이지 경정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법령을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경찰 공무원법 또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